남북한의 대사와 공관원들이 외교관 신분인데도 한 핏줄로 서로 도와서 내전이 벌어진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를 함께 극적으로 탈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북한 대사도 그러면 저희가 제의를 받아가지고 우리 공관에서 일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함께 수기를 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딱 빠져나갈 수 있느냐. 그러다가 서로 또 도운 거예요. 저는 강신서입니다. 재밌네. 이야, 시크릿코드였다. 이게 영화 모가디슈가 맞습니다. 소말리아에서 그 수도 모가디슈에서 벌어진 오늘의 시크릿 코드 사건의 주인공 강신성 대사. 야, 이게 영화에서는 그 김윤석 드디어 대통령 면담. 대한민국 역사적인 유행 가입. 태호 의원님은 네. 북한 외교관을 하셨잖아요. 네. 좀 기분이 좀 어떠세요? 이거? 그 이만갑에서 이걸 가지고 한다고 해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영화를 봤습니다. 봤는데 영화에서 나오는 북한 쪽 외교관들, 그 제가 또 현실적으로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북한 대사 하면 북한 대사 욕을 이 사람이 하네. 무슨 용무 있어? 한 대사, 그 품위를 지키시오.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청탄에 맞고 이제 사망하는 그 무전수인데 이 사람 욕은 누가 하나 이게 다 저한테 보이고. 아니 이게 아무리 극박해도 남북 외교관이 함께 힘을 모아서 탈출한다는 게 괜찮지 않을 것 같거든요. 글쎄 저도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네. 대한민국의 대사관과 북한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동맹을 맺고 동맹을 살 길을 찾는다. 북한식으로 말하면 이건 뭐 정말 훈하게 이민군 대의 입장을 봤을 때 청사까지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소말리아 내전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청자분들이 아마 이제 배경에 대해서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역사 정리만 해드릴게요. 이탈리아 식민지로서의 소말리아가 있었고 영국 식민지로서의 소말리아 랜드가 있었는데 두 개가 이제 독립해가지고 합치면서 소말리아가 탄생을 했는데 초대 대통령은 암살당하고요. 그 자리를 차지한 게 이제 보통 이럴 때 군인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집권한 사람들이 나오죠. 이때 이제 시아드 바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집권을 해가지고 처음엔 잘해요. 그래서 산업화도 좀 어느 정도 성공 진착을 시키고 도로도 깔고 경제를 어느 정도 진착은 시키는데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이 실수를 한 게 부족주의, 이럴 때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역주의를 너무 이제 크게 밀고 가서 자기 지역 사람들만 포진해서 이를테면 특정 지역 사투리만 막 대통령궁에 그득한 거야. 그런 상황에서 독재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니까 그때 가서 대소말리아주의라는 거를 선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소말리아 사람이 사는 곳은 다 소말리아 영토다라는 주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국가인 에티오피아랑 분쟁이 발생해서 소말리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특정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소말리아가 결과적으로 전쟁에 참패를 합니다. 독재자가 참패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자들이 당연히 들고 일어나게 되고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열이 받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못 참겠다 뒤집어 보자 해서 수도인 모가디슈로 쳐들어가서 대통령을 끄집어내자 해서 전부 다 반군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91년도 이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바레 천국이고 바레를 추출하는 내전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대사님이 탈출을 하시는 이야기인 거죠. 네. 소말리 정부라는 것이 완전히 와야 됐죠. 그 정부하고 싸우려고 딴 건 챙길 틈이 없어요. 이게 시한이 완전히 붕괴되고 지역 부재라. 이게 각처의 무장 강도가 막 흥행하고 그래서 전부 다 심지어는 웬만한 외국 대사들이 다 미국 대사로 도망갔어요. 다 집 다 버리고 무서워서 그 정도. 대사관으로 공격도 있었나요? 무장부터도 이게 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시민들이 총 그런 것들 구해가지고 그 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켜줄 주제 그 경찰이 없고 뭐 없는데 군인도 없고 없으니
할 수 있다 당황이지 뭐. 북한 공간은 어떻게 그게 됐어요? 그냥 북한 공군을 그 대사부가 물어봤더니 8번이나 털렸대요. 8번이나 털렸어요. 야, 이거는 무슨 LA 폭동에서 무슨 물건 빼가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거. 와. 이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었냐면은 이제 당시 소말리아에 주재하고 있던 외교 그 대사관이 24개가 있었고 국제기구까지 합치면 한 28개 정도의 어떤 그런 대사관급의 그런 기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탈출을 하던 시기였어요. 제일 먼저 빨리 탈출했던 게 중국이었어요. 내전이 격화되기 며칠 전에 중국은 발빠르게 대사관을 철수를 합니다. 남아있던 대사관들은 이제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북한 같은 대사관이었는데 미국도 이때 당시 이거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빨리 자국민을 탈출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대규모 헬기를 보내가지고 미군 이제 뭐 외교관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탈출시키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때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이 되게 비슷하죠. 네. 미군은 이 시각 자국민을 우선으로 탈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탈레반은 이 미국인들까지 쫓아가서 구타하는 실정입니다. 공항으로 들어가는 시민들을 향해 쉴 새 없이 총성이 울립니다. 걷잡을 수 없는 인파와 총탄에 맥없이 바닥에 드러누운 여성도 보입니다. 탈레반이 점령한 수도 카불의 공항 주변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국가로부터 어떤 직접적인 도움은 없던 상황에서 자생적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상상을 해보자고요. 소말리아 모가디슈는 현재 아수라장입니다. 이건 영화에도 나오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고 제가 직접 강신성 대사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들은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때 상황이 긴박했고 정말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냐면 당시는 소련과 미국이 한창 이념 경쟁, 체제 경쟁을 펼치고 있었던 때였고 상황이 내전이 얼마나 급박했던지 소련 대사관이 있었고 모가디슈에 미국 대사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소련 대사가 대사관저를 버리고 미국 대사관저로 피신을 합니다. 실제로 강 대사님에게 직접 들은 내용에 따르면 미군이 보낸 헬기를 얻어 타고 소련 대사가 대피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소말리아 내전이라는 처참한 상황 앞에서 소련도 미국도 없었던 거죠. 그 정도로 심각했던 상황이 바로 영화의 배경이었던 그때 그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대사관도 피신을 했나요? 강신성 대사가 있었던 대한민국 대사관도 상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장 강도가 하루에 2번, 3번 차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사관이라고 태극기도 걸려있고 명패로 돼 있어요. 거기 앞에 총을 들고 와서 대문을 갈깁니다. 바바바바바바바방. 왜 나가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분위기가 무정부 상태였고 아노미 상태였어요. 각국 대사관을 지켜줄 경찰 경비도 없었고 질서라는 게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굶주리고 성난 이 소말리아 주민들이 외국의 대사관을 쳐들어가 면 거기에는 돈도 있죠. 먹을 거. 식량도 있죠. 값비싼 가구, 가전들이 많으니까 그걸 털어오는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강신성 대사님이 고민했다고요. 나도 소련 대사처럼 미국 대사관으로 도망갈까? 그런데 어떻게든 대한민국 국가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자력으로 한번 버텨보자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사실 강 대사님 그 정도로 위험하면은 나 같으면 사실은 이 자존심 버리고 약간 미국 쪽으로 좀 찾아가지 않았을까. 물리적으로 어려웠던 것도 있어요. 대한민국 대사관이 여기 있고 미국 대사관이 여기 있잖아요. 차로 가면 얼마 안 걸리는 거리인데 대사관 대문을 열고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사관에 전화라도 되면 미국 대사랑 대한민국 대사랑 친했거든요. 한미 간의 관계가 있으니까 전화 한 통화 하면 됐지. 근데 전화기도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것도 영화에 안 나온 얘기인데 비화인데 미국에서는 당연히 우방국들을 구출해내는 컨틴전시 플랜에 대한민국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을 구출한 계획까지 포함시켜놨을 거예요. 예컨대 헬기로서 그 주요 이제 요인들을 모가디슈에서 탈출을 해서 인근에 있는 미국 함정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미국 함정에 이제 준비된 방이 있잖아요. 거기에 코리아 엠베서더 강신성이라는 명패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미국 대사도 워낙 전쟁통이니까 막 탈출하다가 당연히 강 대사 온 줄 알고 대한민국 구출한 줄 알고 떠났던 거예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지자 경찰도 다 철수를 하고 강신성 대사가 그때 조용히 $300를 준비합니다. 이건 영화에 안 나온 얘기고 제가 강 대사에게 직접 들은 비화인데 $300를 들고 그때 당시 소말리아의 한 장군을 찾아가요. 평소
친분이 있었던. 그러면서 딱 $300를 이렇게 뇌물 그때는 큰 돈이었죠. 그때는. 주머니에 딱 넣어줘서 얼마 그때? 50만 원. 50만 원? 무장경비 4명만 달라. 라고 해서 무장경비 4명을 한국 대사관으로 데리고 와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례적이었던 상황이었냐면 소련 대사도 그걸 못해서 미국 대사관으로 피신했고 북한 대사관은 이 상황이 안 됐어요. 오로지 한국 대사관만 사설경비원 4명에서 6명이 총을 들고 지켰던 거예요? 유일한 상황이었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무장 경비를 썼잖아요. 그럼 북한은 아예 그러면 없지. 없는데 300달러가. 북한 대사관은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이 무장강도에게 털리지 않으려고 이제 뭐 $300를 줘서 경비를 고용했는데 북한은 여러 번 털립니다. 8번을 털려요. 8번 털렸다고? 네. 한 번 털었는데 와서 다 가져갔어요. 근데 또 다른 팀이 와서 또 털고. 아, 팀이 돌면서. 네, 그러니까 여러 무장 세력이 난립하고 무장 강도가 난립하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집이 털린 집인지 안 털린 집인지. 그러니까 그냥 올 때마다 계속 털린 거예요. 나중에 북한 대사가 말하기를 요새 우린 정말 더 줄 게 없다. 아무것도 넣어야 줄 게 없다. 그만 털어라라고 읍소할 정도로 우리가 많이 그렇게 약탈을 당했다라고. 입구에다가 이렇게 개털이라도 붙여놓으면. 아니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 몽둥이 숟가락 하나 우리는 남아 있는 게 없다. 이 자그마한 숟가락 남아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만 털어라 제발. 이런 식으로 정말 읍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남북 대사가 동시에 납치가 된 일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소말리아에서? 소말리아에서 지금 이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모든 한국 감독들을 다 저의 잠재적 라이벌로 보기 때문에 진짜 의미 없다. 내가 최근 들어본 얘기 중에 제일 의미 없는 얘기야. 물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그래서 류승환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길래 그 영화 개봉하기 전에 그 탈출이라는 소설을 제가 한번 얻어가지고 읽어보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서울 시내에 딱 한 군데 마포에 있는 국립도서관에 딱 한 권 있더라고요. 안출도 안 돼요. 거기 앉아서 본 거예요 제가. 탈출이 안 돼. 저희 집에는 강 대사가 김진 기자에게 찐필 사인 야, 경쟁한다. 야, 진짜, 와, 진짜 유치해. 와, 진짜, 와, 나 이렇게 유치하고 진짜 오랜만에 본다. 맞아. 전화를 주면 우리 집에 와서 읽으면 되지. 잘못했어 내가. 그래서 읽었더니. 반복까지 했잖아. 읽었더니요. 거기에 빌려도 주지 내가.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그 여기가 90년도 말과 이제 91년도 초반이지 않습니까? 이제 90년도 8월 달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디드라는 그 반군 지도자가 그 당시 이제 그 강신성 대사와 지금 그 김용수 대사죠? 네, 맞습니다. 김용수 대사 이전 전임 대사 2명을 납치를 해요. 아이고. 납치를 해서 자기 헤드쿼터 본부에 데려가요. 본부에서 데려가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일단 북한 대사한테는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지금 북한이 이디오피아를 통해 가지고 소말리아에 지금 그 반군의 무기를 대고 있다는데 좀 설명을 해라. 반론을 제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옆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냐 정부군이냐 빨리 지금 예스냐 노냐 결정을 해라. 예스까 노까. 그렇죠. 거기서는 근데 마침 아이디드 장군의 친조카가 한번 반정부 시위를 하다가 한국 대사관에 피신을 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반군이죠. 반군의 우두머리. 반군 우두머리 아이디드의 친조카가 그 반정부 시위를 하다가 한국 대사관에 문 좀 열어달라고 그래서 받아줬대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그 친조카가 뒤에 서 있던 거예요. 아이디드 뒤에. 대박. 그 친조카가 저 삼촌 예전에 내 목숨을 살려줬던 그런 한국 코리안이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그 아이디드 반군 지도자가 조카한테 고마운 줄 알아라. 하면서 두 사람 다 원대 복귀 이렇게 시켰다고 해요. 이 와중에 강신성 대사는 우리가 탈출할 비행기 이걸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근데 갑자기 공항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한국말, 우리 대사관 직원들도 아니고 대사관의 가족들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누구지? 이 와중에 강신성 대사는 우리가 탈출할 비행기 이걸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근데 갑자기 공항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한국말, 우리 대사관 직원들도 아니고 대사관의 가족들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누구지?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애들도 웃음소리가 아유 이런 위험한 상황에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그 얼등질해가지고 찾아봤지
어떤 그 북한 애들이 거기서 술래잡기 오고 있더라고. 도착해보니까 애들이 4명인데 그것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공항에 그 대합실에 뭐 의자들 많잖아요. 그걸 왔다 갔다 해서 술래잡기 뭐 그걸 하고 있더라고. 북한 대사관 직원 어린애들. 어린애들이 그걸 보니까 참 가슴이 어떻게 보면 뭉클하다고. 저 어린애들은 참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구나. 아, 그 가슴이 뭉클하고 참 저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싹 들더라고. 야, 아니 이 북한 외교관 분들도 이 공항에 좀 구조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8번이나 털렸다고 했잖아요. 이제 9번째 오면은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으면 어쩌면 화가 나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정말 이판사판이다.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기다리다가는 정말 우리 생존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죽더라도 여기를 탈출을 해서 공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뚫어보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인원이 총 14명이었는데 이 북한 대사가 이 14명의 인원을 데리고 이 진짜 아비규환 같은 도로를 뚫고 공항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내리고 어떻게 성공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공항에서 이제 구조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제가 들은 바는 이렇게 됐습니다. 북한 대사가 본국에 보고를 합니다. 이제는 대사관을 철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젠 떠나. 그래서 북한 정부는 평양에서 여러 나라 정부들과 교섭을 진행합니다. 어느 나라 이제 구조기에 태울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로는 뭐 이태리 구조기도 들어가고 케냐 구조기도 들어가서 자 그러면 우리 구조기에 태우겠다. 그렇게 본국에서 지령이 왔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비행장에 간 거예요. 갔는데 문제는 뭐냐. 비행장에 도착해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제 구조기가 오면 구조기 말하자면 승무원들과 승조장은 누구누구 태우라고 본국 지령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비행장에 있는 소말리아 아이들이 그렇게 안 태우는 거예요. 딱 지키 서 있고 돈 많이 주면 이놈 태우고 가니까 비행기는 누가 누구지 알 거면 거기서 태우고 가다니까 북한 외교관들이 이거 우리 탈 비행기 태우지 않고 다른 거 타고 이러면서 이제 지체되는 상황인데 다시 그렇다고 해서 대사관으로 돌아가지 못할 형편이고 그러니까 북한 대사도 생각을 돌리고 이젠 이거 본국에서 지령 준 대로 어느 나라 비행기를 내가 순서에 맞춰 간다 이건 안 되겠구나. 북한이 이제 다른 나라를 통해서 구조기를 보내는데도 실패한 것 같아요. 적어도. 왜냐하면 대한민국도 구조기를 못 보내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공항에서 강신선 대사가 북한 김용수 대사 일행을 처음 만납니다. 그래서 강 대사가 북한 대사에게 찾아가서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대사입니다. 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 김 대사가 북한 본국을 믿었던 것 같아. 어떻게든 보내주겠지. 그러니까 퉁명스럽게 이 난리통에 여유가 넘칩니다. 그래 넥타이도 매시고 비아냥거리면서 이제 인사를 받아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국 대사관은 공항에 가면 다른 나라 대사들도 만나니까 말쑥하게 정장에 넥타이도 메고 왔는데 그때 북한 대사관 상황은 습격 중에 대사 관절을 버렸다라는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면서 공항까지 급히 온 상황이니까 행색이 굉장히 초라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북한 대사가 이제 오히려 비꼰 거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북한 상황이 급변한 거예요. 북한이 기대했던 구조기는 오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 대사도 구조기를 타는데 실패해요. 덩그러니 두 대사관 직원들이 공항에 남아 있는데 강 대사가 북한 대사에게 돌발적으로 물은 거예요.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김 대사 이제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 대사가 그제서야 갈 곳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사실이지. 북한 대사관이 습격돼서 이 사람들 데리고 북한 대사관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제서야 두 대사가 속내를 터놓고 처음 만난 자리인데 대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신선 대사가 순간 고민을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동포지만 북한 대사관 직원을 지금 한국 대사관에는 식량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털릴지 내일 털릴지 한국 대사관 직원들의 신변도 보장하지 못하고 우리도 탈출할 수 있을지조차 불분명한 그 상황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걸린 거예요. 북한 대사관 아이들이 초롱초롱하고 예쁜 아이들. 체제 경쟁과 아무 상관없는 그 불쌍한 아이들. 그래서 강 대사가 김 대사에게 그러지 말고 김 대사 우리 집으로 갑시다.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갑시다. 라고 제안을 하고 이야기가 시작되죠. 고민을 했겠죠. 그러니까 바로 같이 가자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용수 대사도 고민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1시간 반 후에 다시 공항으로 차를 좀 보내달라. 너희가 먼저 간 다음에
차를 보내달라 이건가요? 아니, 고민할 시간을 달라는 얘기. 고민할 시간을 1시간 반 정도 고민할 시간. 이 말이죠.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랑도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는 서로가 서로 상호감시니까 이들을 어떻게든 설득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남북의 대사관 식구들이 한 차를 타고 같이 한국 대사관으로 피신한다라는 모습을 북한 대사가 차마 그렇지. 자존심으로 허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한 명이라도 거기서 반대하면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도움은 받지만 같이 들어가진 않겠다.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거죠. 그 강신성 대사가 했던 인터뷰 가운데 정말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은 일단 애들이 있고 이제 그 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딱 이 생각을 했대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그러니까 부작위라는 것은 내가 충분히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차를 보내가지고 그 북한 인원들을 태워서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이요. 자기가 남자들끼리 모여 앉아서 토론할 때하고 옆에 집사람이 있고 애들이 있을 때 그게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남자들끼리만 모여 앉았으면 뭐 용심도 나오고 뭐 내가 좀 해봐 이렇게 되는데 옆에서 집사람이 망항하고 또 자기 손자 뭐 손녀 그러면 결국은 이때는 생각이 남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한국 대사관으로 가서 목숨부터 구하고 보자. 여기는 여성들과 애들이 여인이 제일 큰 역할이네. 맞아, 그렇겠다. 이게 아무튼 전쟁 통일이라고 해도 이제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정말 그 라이벌 관계에 있던 이 외교관들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첫날 밤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다 왔는데 형이 말들을 안 해. 말들 안 하고. 그리고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내내 저 남한 놈들 죽이려고 뭐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 한국 대사관에 신세지게 된 것이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어요. 오고 왔으니까 이거 잘해주세요. 우리 집 오면 안전하니까 걱정들 마시고 저기 함께 해줍시다.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우리 그 비디오 같은 거 있었어요. 근데 그 만화 비디오가 있었거든. 그래서 아이들 4명을 데려다 놓고 비디오를 틀어주고.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이? 그럼 이제 옆에서 그 씌우고 마음도 이제 풀고 그거 끝난 다음에 정원에 나와서 김영수 대사하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만 있었으면 안 온다. 부인들하고 애들 맞다. 얘기 안 하고 부인도 5명 있죠. 애들 4명 있지. 걔들 생각해서 그 사람도 이념이나 뭐 국가 따질 여력이 없죠. 야 북한 사람도 이렇게 어떤 휴머니티가 있구나. 이대로보다는 자기 와이프, 아이들 이걸 좀 보약하구나. 그게 인간 아니에요, 그게? 간 사람들도 그냥 아빠였던 거예요, 외교관도. 그때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한국 대사관 문을 열고 쭈뼛쭈뼛 들어와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서로 정막만이 감돌 때 강신호 대사가 이제는 안전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했을 때 아까 강 대사 인터뷰 들었잖아요.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들도 이 북한 외교관들의 마음이 이해됐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죽을 만큼 힘든 마음으로 적국의 대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겠구나. 저들에게 자존심이 다치는 일거의 어언행을 하면 안 되겠다. 저들을 좀 배려해줘야겠다라는 게 대사님이 인간성이 되게 좋네. 대한민국 그 대사관 직원들에게 이미 있었고 북한 대사관 직원이 와서 했다는 첫 말이 그날 밤 남자들만 있었으면 여기 안 왔을 겁니다. 이 말은 실화인데 이 말은 끝까지 북한 대사관 직원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안 했대요. 근데 강 대사가 느꼈던 남자들만 있었으면 여기 안 왔을 겁니다라는 말 속에는 다 있죠. 힘든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느껴졌던 거예요. 남북 간에. 퀴즈 하나 드릴게요. 그렇게 막 살얼음 같고 막 서로가 짠하고 안타깝고 그런 상황에서 이 정말로 살벌한 분위기를 사르르 녹여줄 하나의 아이템이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가져옵니다. 그게 뭘까요? 하트. 술 아니에요? 남자들은 술 마시면서 친해지잖아요. 정민 씨 뭘까요? 저는 한반도기. 지도. 그때는 없었지. 91년도에? 없었는데. 그때는 없었지. 지도. 정답은 굉장히 의외의 정답입니다. 저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열무김치. 열무김치. 소말리아에서요. 뭔 얘기예요?
소말리아는 음식물이 귀한데 특히 소말리아에는 채소가 귀해요. 왜냐면 소말리아에서는 농사를 짓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재배되는 채소가 없어요. 특히 그때 한인마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열무가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이게 웬 열무예요. 그런데 그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피신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북한 대사관저에 가서 땅 마당에 묻어놨던 저장돼놨던 열무를 들고 온 거예요. 그 와중에 정말 대단했던 게 강 대사가 아니 어떻게 이 소말리아에서 열무를 구했습니까? 라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열무 묘종을 갖고 와서 시멘트로 간이 화분과 화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열무를 재배했던 거예요. 근데 워낙 채소가 귀하고 북한 대사관 직원이 한국 대사관으로 피신하지만 한국 대사관도 식량이 며칠 버티지 못할 거다라는 걸 예상하고 열무며 쌀 조금 하고 있는 거를 바리바리 그 와중에 들고 온 거예요. 특별한 거잖아. 절대 구할 수 없는 거야. 나 같아도 갔을 것 같아. 진짜 맛있겠다. 첫날에 열무 김치 가지고 이제 저녁을 이제 같이 먹으면서 강신성 대사님께서 캐비넷에서 뭘 꺼내셨어요. 그것도 뭐야? 뭔지 알 것 같아. 뭐야? 그것도 뭐야? 뭔지 알 것 같아. 뭐야? 조니 땡땡이라고 하는 역시. 좋은 거. 지실. 그리고 첫날 밤에 이제 레이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구호식품 뭐가 나왔냐면은 스파게티. 그다음에 그 꽁치 깡통, 콩조림 나왔어요. 느끼하잖아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마침 이 한국 대사관에서 바리바리 싸운 고추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추장을 북한 대사관 직원에게도 나눠준 거죠. 지금 그 스파게티를 비빔면으로 비벼 먹자. 식사를 잘하셨네 생각보다. 듣다 보니까 이거 열무와 고추장으로 대동단결. 사실 한인분들끼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외교관 남북 외교관이 이렇게 먹는다는 게 사실 처음 들어보거든요. 열무 얘기가 나왔는데 북한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월급을 전략하는 게 북한 모든 외교관들, 특히 아내들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전략할 수 있느냐? 결국은 쓰는 걸 전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자면 그 김치 이런 거는 안 먹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대사관에 땅만 있으면 농사를 져야 돼요. 농사를 짓습니다. 거의나 모든 대사관들이 거기다가 저 배추를 심고 뭐 이렇게 해서 외화를 전략하고 제가 96년도에 덴마크 나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인간이 이렇게 부유한 데서 살 수 있느냐. 왜 제가 깜짝 놀랐는가 하면 제가 도착하니까 제 선배들이 그래요. 저보고 우리는 여기 덴마크는 월급 받으면 하나 쓰지 말고 100% 다 저축할 수 있는 나라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럼 뭘 먹고 어떻게 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침부터 쭉 돌아보는데 아침에 새벽 7시에 그 오창에 나갑니다. 캐페나본 오창에 나가서 기다리면 배들이 들어옵니다. 배들이 들어오면 덴마크 사람들은요. 그때까지도 연어를 쳐놓고 앞에 연어 머리, 꼬리 부분도 한 명 양쪽을 잘라서 이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져오시는 거예요? 가지고 오면요. 자, 연어 하나가 머리가 이만합니다. 이걸 끓이면요. 가마에 기름이 이만큼 떠요. 그건 다 건져내고 거기다가 고추장을 쫙 풀어서 먹어보니까 이야. 매운탕이지. 연어 매운탕이네. 연어 머리 매운탕. 배고파. 아니 세상에 이걸 버리다니 이렇게 되는 게 그다음에 아니 여기서 김치는 어떻게 먹지? 그러니까 걱정 마라 따라가니까 산에는 맨 산나물인 거예요. 아니 산나물 우리가 뜯어서 와서 산나물 채하고 김치하고 뭐 그다음에 우리 대사관에 사과나 우리 가보니까 대사관 정원에다가 사과나무 쭉 심었는데 사과가 이만한 게 달려요. 그런데 내가 사과 엄청 이틀 먹으니까 못 먹겠더라고. 아니 이거 뭐 이야 북한 대사관 이거 하나로 마피아. 다 있어. 거기서 해먹고 거기에 술까지 만듭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대단해요. 예. 지금 뭐 열무김치에 밥 해먹고 뭐하고 지금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 이 담장 밖은 내전 중이고요. 총성이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 너무 평화로웠어요. 강신성 대사는 남북 외교관을 이 전쟁통에서 탈출시킬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굉장히 여기서부터는 눈물겨운
일들이 펼쳐지는데 밖에 있는 내전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져서 한국 대사관 대문 열고 300m도 갈 수 없는 없어서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앞에서 폭도들이 총을 갈기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서 22명을 자력으로 어떻게 탈출시킬 수 있을까? 이게 강신성 대사의 그때 최대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때 어떤 나라를 떠올리냐면 평소 강 대사와 친분이 있었고 그때 상황에서 아직 모가디슈에서 그래도 현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이탈리아 대사관을 강 대사가 떠올립니다. 그때 이탈리아 대사가 시카 대사였어요. 근데 강 대사는 뭐 시카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좀 친했던 것 같아요. 이 시키야 막 이러면서. 아 그러네. 딱히 욕은 아니네요. 디스 시카. 이 시카 저 시카 하면서 친했던 대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이태리 대사관까지 가려면 차로 거리는 멀지 않은데 대통령 궁 인근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대통령 군 인근은 반군과 정부군이 매일같이 접전을 펼치는 말 그대로 쑥대밭의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강 대사가 김영수 대사에게 김 대사 나 혼자 이태리 대사관까지 갔다 오겠다. 여기서 식구들 잘 챙기고 대사관을 잘 지키길 부탁하오. 말하고 강신성 대사 혼자 이태리 대사관을 겨우겨우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구사일생 끝에 이태리 대사 시카 대사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강신성 대사가 시카 대사 우리 대사관에 북한 사람 14명도 와 있다. 합해서 22명 탈 수 있는 구조기 자리 좀 내달라. 라고 요구하니까 시카 대사 입장에서는 너무 난감한 거예요. 야, 아니 우리 이태리 관련된 교민들 아직 다 대피 못 시켰다. 그리고 우리 대사관 식구들도 아직 대피 못 했다. 야, 안 돼. 강신성 대사가 눈물로 호소를 해요. 야, 우리 여기서 다 죽는다. 그러니까 시카 대사가 이런 제안을 해요. 8명은 태워줄 수 있대. 근데 북한 사람들은 버리고 가라. 그때 강신성 대사가 생각할 고민할 겨를도 없이 시카 대사의 거의 바짓자락을 붙잡았다고요. 울면서 야, 우리가 동포고 저기 애들이 4명이나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 버리고 가면 이 사람들 여기서 다 죽는다. 내가 오라고 해서 의자 들여다 놓고 나만 빠진다는 것이 이게 할 일이냐. 그건 인간으로서 나서는 말이다. 다 이러고 우리 21명이 다 태워달라. 아주 간청을 했지, 빌었지 뭐. 어떻게든 다 함께 가야지. 함께 가야겠죠. 내가 가져와서 온 사람들을 가져다 놔두고 오르면 어떻게 가요? 그런 참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죽자 사자 부탁하면 뭐가 되지 않겠는가? 부재기를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태리 본국에서 적십자기 한 대를 더 보내주면서 북한 대사관 직원 14명까지 다 태울 수 있게끔 이태리 대사관에서 허가를 해주고 나중에 안 이야기였는데 강신성 대사와 시카 대사의 친분, 대한민국과 이탈리아 간의 친분 관계 그리고 대한민국 본국에서 이탈리아를 외교적으로 굉장히 푸시를 많이 했다고요. 구조기 빨리 보내라. 이런 것들이 좀 버무려져서 극적으로 구조기를 보내주겠다는 허가를 받고 다시 총성을 뚫고 한국 대사관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시각에 이제 우리 강 대사가 이탈리아 대사관을 찾아가서 막 그렇게 읍설을 하는 동안에 북한의 김용수 대사도 가만히 대사관에 앉아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들 딴에도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북한이랑 당시 친하게 지냈던 이집트 대사관을 찾아갑니다. 이집트 대사관에 가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 이집트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게 빨리 연락을 좀 해달라.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도 연락을 좀 취해달라. 한국 대사관이랑 우리가 같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상황이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만 소식을 전하지 말고 한국 사람들한테도 이 소식이 꼭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달라. 멋있다. 야, 이상하게 벅차다. 하나가 됐네. 이상하게 벅차다. 이집트에도. 나 작년 초부터인가 이런 얘기 들으면 막 눈물 나려고 그래가지고. 여성 호르몬 때문에. 오빠 갱년기 아니야? 야, 울컥울컥해졌어요. 지금 왜냐면 북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나가 있는 게 외교관이고 그 양반이라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네.
이탈리아에서 구조기를 지원을 하겠다라고는 했습니다만 불과 남은 시간은 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시가 촉박한 이 시점에 출발이 30분 미뤄질 수밖에 없는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되는데요. 모든 게 다 사랑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사랑?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 한국 대사관에 사라라는 소말리아 현지인 여인이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강신성 대사가 그 사라라는 여인을 굉장히 이뻐하셔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같이 우리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탈출한 다음에 이 나라를 뜨자. 뭐 그렇게 이제 암묵적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사관 문이 열리고 이제 차량이 나가려고 하는 순간 앞에 소말리아 건장한 남성 한 10명 정도가 차량 행렬을 막은 거예요. 스탑, 나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지금 그 대사관에서 같이 일했던 압디라는 그 소말리아 남자가 있었는데 압디가 사라를 짝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놓고 가라고. 아프리카인은 아프리카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 한 거예요. 이 압디란 청년, 그러니까 그 사라를 짝사랑하던 그 소말리아 남성은 무릎을 꿇고 이 사라의 가방을 이렇게 안았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지 말라 이거죠. 결국은 그 남성은 차이고 사라는 떠나갔어요. 사라는 떠났네요. 사라는 떠났습니다. 이거 확인된 얘기입니까? 그 강신성 대사께서 쓰신 그 탈출이라는 책, 내가 5시간 동안 국내 도서관에서 봤던 책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 시간이 얼마가 지체가 됐어요? 30분이 시간 뒤에 오는 그러니까 대인원이 지금 이동해야 되는데 사라 때문에 30분을 썼어요. 남은 시간은 90분이에요. 자, 지금 1시간 반이 남았어요.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대통령궁 옆에 있는 이탈리아 대사관까지 가야 돼요, 지금. 총 차량 4대가 출발을 했는데 대통령궁 근처에는 이 무장 반군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차량이 등장을 하면 나오면은 무조건 일단 선제 발포를 해라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로를 벗어나서 골목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직진을 해서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이태리 대사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맨 앞에 있었던 그 선두 차량이 그냥 직진해버린 거예요. 직진을 한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이 강신성 대사의 그 증언에 따르면 양옆에 이제 버드나무가 이제 쭉 그 가로수로 심어져 있다고 하는데 가로수 잎이 후두두두두 떨어지더래요. 그리고 총소리가 팡팡 나는 거예요. 총을 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군이 반군 차량으로 착각을 하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강신성 대사는 운전하던 친구 보고 오른쪽 골목으로 틀어라. 근데 강신성 대사뿐만 아니라 4대가 참 다행인 게 모두 다 같이 오른쪽 골목으로 틀어요. 한국인은 급하면 우회전으로 돌면 돼요. 좌회전은 신호기 달려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탈리아 대사관에 4대가 다 도착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인원의 차량이 이탈리아 대사관 문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요, 문이 안 열립니다. 이거 뭐 하나 해결하면 다음 거 터지고 해결하면 다음 거 터지고. 지금 아비규환의 상황이에요. 뒤에서 정부군이 총을 갈기죠. 그때 차량들은 벌써 총알을 맞았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 확인도 안 되죠. 차량들이 얽히고 부딪히고 급정거하고 빨리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야 20명이 넘는 직원들의 생사가 보장이 되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안 열려요? 이탈리아 대사관을 지키는 경비 병력 입장에서도 우당탕탕 막 질주하면서 오는 차량이 반군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절체절명의 상황, 강신성 대사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강신성 대사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종민 씨, 그게 뭘까요? 오늘 시크릿 코드. 태극기. 강대사가 태극기를 꺼내서 정말로 눈물이 나요. 간절하게 흔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총성 때문에 들리지도 않는데 코리아 디플로머시 앰베서더 강신성 해봤자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혹시 100기 아니었어요? 영화에서는 100기로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강신성 대사님한테 물어봤어요. 100기입니까? 태극기입니까? 재차 물었는데 강 대사는 분명하게 내가 흔든 건 태극기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강신성 대사가 흔드는 태극기를 뒤에서 누군가가 정말로 급박하게 뺏어간 거예요. 강 대사가 깜짝 놀라서 뒤를 쳐다봤는데 북한 대사관 직원이 이 태극기를 뺏어 들고 정말 간절하게 흔드는 거예요.
나만 남았어. 나는 그 책임이 있어야 혼자 남아서 막 태극기를 흔들었지. 그래서 막 태극기를 흔들는데 내 키가 좁잖아요. 머지않아서 뻥쩍 소리 떴단 말이야.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누가 뒤에서 태극기를 싹 뺐더라고. 누가 뒤에서 태극기를 싹 뺐더라고. 그래서 막 그러고 그래서 고련 디플로마시 왔다. 그래서 막 흔들더라고. 북한 직원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코리안 디플로마시라고 외쳤어요. 완전히 남북이 살기 위해서 한 가족이 된 기분이 나더라고. 한 가족으로. 함께 뭉쳐가지고 이 위기를 탈출하자. 태극기는 그 탈출하자는 함께 뭉쳐서 탈출하자는 그 절망한 심정을 절규하는 거예요. 태극기가. 소름이 돋는데요. 진짜 살아야 되죠. 코리아잖아요, 둘 다 사실. 맞아요. 야, 이 소말리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통일? 이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뭐 생사의 경계에서 사실 이념이라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특히 아이들 앞에서는 사실 뭐 국적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당시에 북한에서 특히 그것도 그 뇌 속이 중무장된 사람이 태극기를 흔든다라는 건 김성민 대표님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순간이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이해는 되고. 그런 절박한 순간에. 네, 막 총알이 막 날아오고. 인민군 대위로서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거예요. 그래요. 이건 진짜 막 그 감정과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갑자기 북한식으로 돌아앉으면 소름 끼치는 일이죠. 이거 북한에 보고가 됐습니까? 이자 방금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고 북한에서는 전혀 그 태극기 흔들었다 이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에 좀 눈여겨볼 점이 이 사람들이 언제 태어난 세대인가 이걸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강신성 대사도 37년도인가 그때 태어났고 북한의 김용수 대사도 그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북한에서 이걸 보고 분단전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분단 상황을 받아들이잖아요. 이 30년대에 출생한 이분들은 지금 분단 상황이라도 마음 한구석은 우리 원래 하나였잖아. 이런 하나였다는 이런 관념이 강합니다. 아마 김용수 대사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와 함께 자랐습니다. 48년도에 남과 북이 두 정권으로 갈라지기 전까지는 북한에서도 명절날 학교 앞에 다 태극기를 걸고 행사했고 지역 김일성이 한 모든 국가적인 행사도 태극기를 걸어놓고 했습니다. 현대사 갈 곳이 없어. 총탄이 날아들고 있는 1991년 모가디슈.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드디어 구조기에 타게 됩니다. 공항 도착하니까 비행기가 2대가 도착을 했는데 이탈리아에서 하나는 적십자기고 또 뒤에는 군용기가 도착을 한 거예요. 이제 타라 명이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타러 가는 순간 갑자기 지진이 난 것 같은 큰 소음이 들렸다고 해요. 이게 뭔 일인가? 딱 뒤를 돌아보니까 200명 가까운 소말리아 국민들이 주민들이 그러니까 숨어 있었던 거예요. 활주로에 돈을 내고. 그러니까 일단 비행기가 도착하면 무조건 타라 이거예요. 그래서 남북 간 그 대사관 직원들이 한 사이에 200명이 넘는 소말리아 주민들이 우르르 뛰어가서 먼저 타송기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 재난 영화네. 재난 영화예요. 그래서 우리도 뛰자고 뛰기 시작한 거예요. 밀리면서. 근데 짐 갖고 있던 짐은 또 떨어뜨렸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축구에 발 드리블 하듯이 팡팡팡 차면서 나간 거예요, 이거를. 내 짐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든 탔어요. 이 비행기가 이 모가디슈 공항에 착륙해서 이륙까지 10분이 안 걸렸대요. 요 8분 9분 안에 다 타야 돼. 다 타야 돼. 200명 그 소말리아 주민들과 함께. 일단 비행기 떴어. 이 탔는지 우리 친구가 탔는지 안 탔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기내 방송에서 기장이 이제 방송을 했대요. 노스 코리안 엠베서더랑 사우스 코리안 엠베서더 이러시시라고. 이러셨는데 두 사람 탄 거 맞냐고. 각자 인원 파악하라고. 파악을 해보니까 마침 다 탄 거예요. 아이들까지? 아이들까지. 전원 탈출 성공. 다행이네. 이제 이렇게 해서 정말 살얼음판 같은 곳을 탈출을 해서 어딘가에 이제 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북한 외교관들은 대한민국까지 와서 헤어지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케냐 문바사 공항으로 갔습니다. 예? 왜 글로 가요? 왜냐면 케냐는 괜찮았으니까 내전 상황이 아니었고 이제 소말리아에서 가까웠으니까 케냐 문바사 공항에 가서 거기서부터는 왜냐면 우리 뭐 영사관도 있었고 각자 이제 알아서 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강신성 대사가 케냐 문바사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김영수 대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행히 대한민국에서 호텔도 잡아놨고 숙소도 잡아놨다. 우리가 묻지도 않고 누가 묻고 갔다가도 밝히지 않을 테니까 그냥 편하게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하룻밤이라도 묵고 가라. 김 대사가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강 대사, 우리는 여기서 이만 작별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그러자 강신성 대사가 아니 왜 그러시냐. 지낼 곳도 마땅치 않지 않냐. 하룻밤만 더 있자. 그런데 강 대사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 김 대사가 표정이 달랐다고요. 강 대사, 우리는 이제 여기서 그만 작별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그치. 뭐 우리 친구들 한 4박에 함께 있었는데 뭐 하룻밤도 잔다고 뭐 어쩌냐. 그래요? 고생하지 마시고 그 호텔 편히 쉬었다 하룻밤 필요했다 가라. 왔는데요. 난감해요. 근데 그때 퍼뜩 생각이 나는 것이 저게 이제 다 구조되어서 안전지대에 와서도 한국 대사관에 의존하면 사람들이 본국에 들어와서 더 혼나갔다. 이런 생각이 벌쩍 들더라고요. 그 사람 감사하다고 그러고 나는 그 상tem을 잘 가라. 잘 가시오. 잘 가라. 언제 또 우리가 만날래 있지 않겠어. 뭐 이 정도고 틀을 맺혀서 뭐 서로 얼싸안고 뭐 헤어졌어요. 잘 가라고 잘 있으라고. 굉장히 정이 많이 들었고 안부도 궁금했을 거고 하룻밤이라도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었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나중에 들리던 얘기는 강대사 할아버지 하면서 굉장히 북한 아이들이 강대사를 잘 따랐다고 해요. 북한 대사관 직원 부인들은 대사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라고 그 짧은 만남에 생사의 선을 넘어왔잖아요. 근데 도대체 남북의 분단이 뭐길래 체제 경쟁이 도대체 뭐길래 한 동포를 하나의 벗을 인간으로서의 하나의 연민과 한 삶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가. 그 매정한 현실 앞에서 강신성 대사도 아마 북한의 김 대사도 지금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아마 가슴으로 눈물 흘릴 마지막 페이지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강신성 대사님께서는 왜 그때 그렇게 도와줬는데 김영수 대사가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이 이제는 그만합시다라고 좀 냉랭하게 헤어지는데 북한 대사관 무전수가 그 이태리 대사관 정문에 도착해서 문을 여는 그 순간에 정부군의 총에 맞아서 사망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무전이 다 탔다고 했잖아요. 그 무전수가 안타깝게도 이제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유탄을 이제 심장에 맞고 즉사는 안 해요. 그러니까 딱 총을 맞았다라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딱 뒤에 보니까 이제 아이들과 여자가 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핸들 놔버리면 찬 뒤집 전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0m만 더 가면 이탈리아 대사관이에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앞에까지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탈리아 대사관 안에서 이제 사망을 하는데 돌아가신 이 무전수 혼이라도 이제 그 고국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한반도가 어딘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거기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딱 봤는데 북두 칠성이 보이더래요. 북두 칠성의 오른쪽으로 보면은 여기가 한반도일 것이다. 그래서 머리를 그쪽으로 놔줬다. 그리고 이제 그 김용수 대사가 이제 우리식만의 장례식을 합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강신성 대사는 이제 북한 대사관끼리 이거 장례식을 해야 될 것 같아 해서 살짝 빠졌는데 이제 김용수 대사가 빠지고 있는 강신성 대사의 손을 딱 잡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남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함께 서가지고 우리 민족끼리의 장례식을 마친 다음에 2번 다 큰절을 했다고 하죠. 요 이야기를 좀 하면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 사망한 북한 대사관 직원이 굉장히 과묵했고 강신성 대사가 시키는 일도 성실하게 잘했었던 그리고 운전대를 잡았던 유일한 북한 대사관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급박하게 탈출하는 중에 총탄을 맞고 사망을 했고 그 부인이 굉장히 분위기 메이커였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대한민국 대사관에 왔을 때 다 침울하게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한신성 사망한 운전수의 부인이 아유 여보 여기 오니까 천국이네요 라고 이렇게 분위기도 주도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되니까 이 부인이 거의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수 대사가 이건 영화에도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강신성 대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해요. 저 부인에게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비밀로 해주시오. 그리고 치료를 위해 로마로 급히 보냈다고 거짓말을 해주시오. 이송했다. 예. 장례 현장에는 못 보게 했군요. 그래서 김용수 대사는 뭐 완전한 책임은 피할 수 없으니 결국은 정년퇴직해서 집에 들어갔고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북한에서는 남편이 해외에 나가서 이제 남자가 죽으면 순직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순직 처리해주고 그 부인은 북한 외무성 대외통신관리국이라고 하는데 그 남편이 섰던 위치에 세워줘요. 그러면 거기에 문서원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문서를 나눈 그 위치였고 애들은 한국에서는 유공자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유자녀라고 하는데 유자녀 학원에 이제 그 보내주고 강신성 대사가 안부를 묻더라고요. 혹시 김용수 대사나 그때 사망한 한 서기관의 아내의 근황을 알면 알려달라. 근데 그 아내가 이렇게 잘 됐다는 소식을 제가 오늘 방송 마치고 강신성 대사에게도 꼭 알려주겠습니다. 김용수 대사를 다시 만나신다면 제일 먼저 무슨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너 그거에 와서 무사했느냐? 무사했니?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지내느냐? 그거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어디 잘 있으면 우리도 죽지 않고 잘 있으면 그리고 언제 남북이 좀 화합해가지고 막내가 잘 쓰게 되면 내가 한번 가서 찾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면서 삼촌을 하면서